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영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면 알게 되는 인생의 3가지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 4월 저의 브런치에 17년간 삼성을 다니면서 배운 3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썼던 글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글은 지금까지 제가 썼던 글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글인데 약 2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1500회 정도 공유가 되었던 글입니다. 당시 이 글 덕분에 저는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저희 회사에 있는 사장님께서도 글 잘 읽었다면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또한 삼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글의 내용은 비단 삼성을 다녀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진리인데요. 이 내용을 저의 닥치고 독서 TV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2003년 12월에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올해로 18년째 삼성을 다니고 있고요. 처음에는 삼성전자로 입사했지만 회사가 분사되면서 지금은 삼성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7년간 수많은 임직원 협력사들과 함께 일했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함께 땀 흘려 일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제조업이다 보니 입사 초기 5년간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합하고 취합하고 자료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단 사원부터 지금의 중간 관리자로 오기까지 18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삼성이라는 회사 안에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들었고 또한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번의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회사도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저는 변화를 잊은 채 파도에 떠밀려 가기도 했고 때로는 그 변화의 파도에 맞서서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지고 부서지고 해졌죠. 제 얼굴과 이마에 생기는 주름살의 개수만큼 회사에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또 여행을 하면서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삼성에서의 회사 생활이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어쩌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간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그것을 말이죠. 저는 지난 3년간 이 질문을 답하는 과정 속에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 2권의 책은 저의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반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뚝하고 한 부분을 잘라내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유년기부터 청소년을 지나서 성인 그리고 현재까지 쭉 하나로 이어진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보면 기다란 하나의 직선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구불구불한 선입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이더라고요. 이런 각각의 구불구불한 면 속에서 제 몸에 생채기가 나기도 했고 또한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게 된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저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흔히들 삼성을 인재의 사관학교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회사에서 소위 인텔리라고 하는 명문대 출신의 사람부터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말단의 오퍼레이터까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저 스스로의 스펙트럼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40대 중반의 제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색깔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오랜 시간 동안 회사 생활을 통해서 배운 3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진리는 그저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색상으로 빛이 납니다. 빛이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이곳은 굉장히 고학력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 졸업장에 찍혀 있는 학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명문대를 나온 사람보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학벌이 충분 조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었어요. 임원으로 승진하고 경영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고학벌이 맞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학사를 넘어 석박사를 한 인력들이죠. 특히 요즘은 점점 박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곳이다 보니 학벌에 주눅이 들게 마련인데요. 실제 업무에서 그들의 학벌은 그리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의 본질은 실력이더라고요. 일은 실력이 중요했고 학벌 좋은 사람이 일하는 실력이 좋을 확률이 높았을 뿐이었습니다. 저 친구 똑똑하던데 알고 봤더니 어느 대학 출신이더라? 이런 경우가 많았지 어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똑똑한가 보다 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대학교 출신이라던데 왜 저래? 라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겉보기 등급보다는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와, 이 사람 굉장한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단 학벌을 떠나서 말이죠. 이런 경험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점점 그저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첫인상은 별로일지라도 함께 오랫동안 부대껴서 일을 하다 보면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자신의 색깔로 빛이 났습니다. 제가 2003년 12월에 처음 그룹의 공채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다 같이 신입사원이거든요. 이런 신입사원들이 2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합숙을 4주 정도 하다 보면 이 20명의 인력들이 하나하나 저마다 자신의 특징으로 빛납니다. 그것이 신입사원 연수가 끝이 아니라 회사로 와서 새로운 부서에 배치를 받고 거기서 함께 일하는 선후배 관계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첫 번째 진리의 결론은 세상에는 그저 그런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인생의 진리는 함께하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팀워크에 대한 퍼포먼스를 경험해 본 사람은 지속적으로 조직에 팀워크를 요구하게 마련이죠.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던 2003년과 2004년에 저희 회사는 스타 CEO들의 무대였어요. 윤종용 부회장, 황창규 사장, 권오현 부회장, 김기태 부회장 같은 스타 CEO들이 여러 부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20세기,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을 이끌던 혁신적인 리더들이었죠. 당시 이건희 회장의 경영 전략이 천재 경영이었습니다. 천재 한 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이론이었죠. 이렇듯 걸출한 리더들이 기술을 리드하고 조직원들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스피드로 생산해내는 이런 체계였습니다. 선구자들의 통찰력과 결단에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똑똑했고 기술을 선도했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죠. 그들은 매년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아갔지만 사실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절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다변화되고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이 IT의 캐시카우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천재 경영이라는 화두는 점점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즈음부터 서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화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전략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회사의 특성상 리더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긴 했습니다만
예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리더뿐만 아니라 리더를 서포트하는 조력자가 많이 부각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성과는 탁월한 리더보다는 조직이 굉장히 유연하고 팀워크가 단단한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포탈에서 화두가 되었던 게 바로 집단지성이었죠. 저는 그 시기를 거치며 말단 사원에서 대리를 거쳐 과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점점 관리자의 역량으로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었죠. 예전에 사원 대리 때는 혼자만의 능력과 스킬로 제 인사고과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과장 때부터는 혼자만의 스킬로는 더 이상 좋은 인사고과를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가르치는 제 후배, 제가 함께 움직이는 저희 팀이 성과를 만들어내야 저에게 좋은 성적표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후배를 가르쳐서 후배들의 역량을 올리는 거에 힘썼고, 혼자서 10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둘이 나눠서 각각 6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둘이 해야 될 일을 3명, 4명, 5명으로 쪼개서 비록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함께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배우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배웠습니다. 같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일은 즐거웠고요. 걷는 걸음걸음마다 제 발에 힘이 실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삼성을 떠나더라도 함께 일하고 싶은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낼 미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함께 일하는 즐거움, 이 팀워크가 바로 삼성에서 배운 두 번째 인생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비단 회사에서만 배운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다 보면서 느낀 건데, 그건 바로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제가 리드해가면서 성과를 내기도 했고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때로는 무임승차를 해보기도 했고, 때로는 독박을 써서 혼자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이 항상 버겁지는 않았지만 그 버거운 시기가 전체의 한 7알에서 8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저와 저희 동료들에게 주어진 짐이 무거울수록 저희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00% 만족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70% 정도 달성하는 순간이 옵니다. 회사는 30%를 어서 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150%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쥐어짜는 것 같죠. 70%를 달성했는데 80%를 더 하라는 거. 그럴 때마다 미쳤다, 과하다, 불가능하다라며 손살에 치지만 결국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밀어붙이다 보면 150은 달성 못하지만 100%를 넘어서 110이나 120%의 결과를 달성하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고열을 짜낸 사람들은 가루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치열한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해냈고 결국 혁신의 과정을 겪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제가 입사해서 몇 년간은 회사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변에 떠들고 다녔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회사 생활 18년째인 저는 회사의 일을 통해서 저의 자아실현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것도 모두 회사를 통해서 배운 방법들입니다. 제가 했던 것은 저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흘러 넘기지 않았고 제 삶과 제 인생의 발전을 꿈꿨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일을 집중하게 만들었고 성과를 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 삶의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었고 개인적인 문제들도 이 방법으로 꾸준히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책을 2권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술을 서칭하듯 책 쓰기에 대한 책들과 교육 과정을 서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 둘씩 정리해내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책을 쓸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섰죠. 그리고 회사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이 집중적인 실행력으로 결국 책 한 권을 써내게 되었습니다. 책을 한 권 쓰는 것은 회사에서 한 편의 논문을 쓰거나 한 편의 레포트를 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회사에서 10년이 넘도록 계속 해왔던 레포트를 쓰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저의 인생을 포함한 스토리로 풀어낸 것이 책일 뿐인 것이죠. 두 권의 책을 만들어내면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출간된 이 많은 책들 중에 단 한 권도 그냥 저절로 출간된 건 없습니다. 저자들은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압축해서 책 한 권을 만들어냅니다. 그 노력의 결정체가 책일 뿐입니다. 아마도 유명한 책을 쓴 저자들은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노력을 더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몸소 경험하다 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는 그 진리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성과를 얻고 계신가요? 또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꿈꾸고 계십니까? 만약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믿고 있다면 그 길을 쭉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일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을 하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편견이, 그 색안경이 자신의 일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색안경을 어서 빨리 걷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만약 색안경을 끼고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색안경을 벗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